자, 오늘은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두 번째 시간으로 전 시간 유핵전화에 이어서 오늘은 원자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그래서 원자와 이온 반지름의 주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랬을 때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는 것은 한 중앙에 핵이 있고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전자는 특정한 위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 분포로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자 구름처럼 표현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딱히 이 원자를 표현하려고 할 때 이렇게 공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경계를 얼마로 한다고 그랬죠? 발견될 확률이 그렇습니다. 90%인 곳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원자 모형을 그린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전자가 핵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딱히 어디에 전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원자의 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이 반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결정하는 게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자 반지름을 정하는 기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이라는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물질하고 하나는 금속결정, 즉 금속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속이라는 물질에 대한 모습을 원자 모형으로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공유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물질을 보면 이와 같은 경우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핵의 이 원자의 핵과 이 원자의 핵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 측정한 거리의 반지름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금속 결정도 금속 원자 핵과 또 다른 금속 원자 핵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의 2분의 1을 해서 우리가 각각 결합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결합 길이를 측정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속 결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정은 균일한 원자들이 같은 원자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엑스레이를 비춥니다. 엑스레이를 쏘면 이 엑스레이는 단일 파장의 엑스레이겠죠. 그래서 단파장의 엑스레이를 이곳에 비추면 이 엑스레이는 이 점들이 지금 다 원자 핵들입니다.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이 엑스레이가 이렇게 이 표면에 금속 표면에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이 입사되고 나서 회절된 이 엑스레이 파장들은 이와 같이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을 통해서 특별한 무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스팟이 점이 진한 곳은 보강 간섭이 강하게 일어난 것이고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곳들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엑스레이 회절 무늬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이 결정 간의 이 원자와 원자 간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브래그 회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게, 지금 금속결합은 얘기했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따가 뒤쪽에 반데르발스 힘 할 때 잠깐 나오겠지만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해 버릴까요? 자, 이와 같은 이원자 분자 공유결합 물질은 우리가 보통 기체 상태이거나 또는 액체인 상태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체의 경우 얘네들을 엑스레이 분광학으로 회절 무늬를 찍으려면 얘네들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결정인 고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자, 온도가 낮아서 얘네들이 고체가 되면 이와 같이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게 됩니다. 자, 배열되게 되고 그때 엑스레이를 붙여가지고 얘네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죠. 근데 자, 여기는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핵과 핵 사이의 거리고 다른 애들은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얘네들이 약한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자 간의 약한 인력을 우리가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때 얘네들은 약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상호적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자구름의 겹침이 거의 없습니다. 결합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자, 이 핵 공유결합에서 형성된 이 거리와 이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형성된 이 거리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 반지름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공유결합 반지름, 하나는 반데르발스 반지름. 당연히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공유결합 반지름보다 더 큽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처럼 하면 되겠어요. 자, 공유결합, 다른 비금속 화합물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간단합니다. 아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특정 원소에 대한 공유결합 길이를 측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CCl4, 우리가 사형화탄소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그 사형화탄소에 대한 공유결합 반지름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결정으로 만든 다음에 이 핵에서 다음 또 다른 핵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서 측정한 공유결합 반지름을 빼면 나머지 이 탄소 원자에 대한 공유결합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 원자의 공유결합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와 같이 공유결합 길이를 측정해 봤을 때 자, 주기율표상에서 각 원자들의 반지름이 다음과 같이 측정이 되더라. 자, 먼저 보니까 같은 주기에서 한번 봐보면요. 같은 주기에서 자, 3번 원자번호 3번에서부터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쭉 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같은 족에서 밑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더라? 증가하더라. 자,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반면 이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왜 그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핵과 그 주위에 이돌고 있는 전자를 자, 지금 보호 모형 비슷하게 지금 3차원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에서부터 질소까지 지금 원자 번호가 3번에서부터 플루오린 9번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표에서는. 자, 그때 리튬에서 플루오린까지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 똑같기 때문에 3에서부터 9까지 나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효 핵전화는요. 유효 핵전화는 리튬이 1.3부터 점점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효 핵전화도 커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앞에서도 우리가 전 시간에 유효 핵전화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 자, 유효 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효 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화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랬죠? 자, 같은 주기에서요.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도 유효 핵전화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화는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리움 효과가 커지는 그 크기보다
핵전하가 증가함에 따라 양성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핵전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양성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 핵전하가 증가하게 되고, 유의 핵전하라는 것은 핵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하량이었죠. 우리가 F는 K R제곱분의 Q1, Q2였는데 여기서 이 핵전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 끝에 있던 전자가 더 훨씬 효율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는데 그 이유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의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이더라. 자,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유의 핵전하와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3주기의 원소들을 가지고 비교해 놨는데요. 3주기 원소들은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유 핵전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유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전자를 3개 끌어당기고 그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작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더라 라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1주기 원소입니다. 1족 원소입니다. 1족 원소에서 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의 전자 배치를 보면, 자, 전자 껍질 전자 배치를 보면, 마지막 전자, 원자가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나트륨은 세 번째 M 껍질에, 칼륨은 네 번째 N 껍질에 마지막에 전자가 채워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끝에 있는 원자가 전자에 의해서 원자의 반지름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전자 껍질이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원자의 반지름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껍질이 2개에 있는 것, 핵에서부터 2개까지의 거리보다 껍질이 3개인 때 거리, 4개인 때 거리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껍질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점점 증가하더라 라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그래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1족에서부터 17족까지 우리는 같은 족이므로 세로의 경향성을 보면 될 것입니다. 보면요, 위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같은 이 선의 그래프상에 있는 것은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사이즈는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 주기율표상에 주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온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양이온, 다른 하나는 음이온이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양이온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주기에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있는 11번 원자고요. 자, 그에 따라서 전자는 11개를 가질 것입니다. 자, 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양성자 수 11개, 전자 수 11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전자 배치는 K에 2개, L에 8개, 세 번째 M 껍질에 하나의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 3개고 이때 U 핵전하가 2.5, 반지름이 186이에요. 자, 근데 얘는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 금속 원소는 뭘 하기 좋아하냐면 전자를 잃는 것을 좋아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금속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걸 금속성이라고, 금속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아예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전자를 잃고자 하는 거. 자, 그러면 나트륨이 한 개의 전자가 최애각에 있는데 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던 전자 하나가 탈락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전자를 하나 잃게 되고 껍질 수는 몇 개만 남나요? 2개만 남습니다. 이렇게 2개만. 자, 그러면 끝에까지가 끝에 핵에서부터 끝에 있는 전자까지를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껍질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끝에 있는 전자에 대한 이 끝에 있는 전자를 3개 잡아당기면 얘가 안쪽으로 많이 와서 반지름이 줄어들 텐데 자, 우선 거리 자체가 쿨롱임은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했는데 이 거리가 이렇게 길었던 게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러면 U 핵전화가 어떻게 돼버려요? 갑자기 증가하겠죠? 그죠? 자, U 핵전화도 증가하게 되고 이쪽 전자들은 위에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들까지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당연히 이온이 되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지금 일족 원소들. 자, 이 원소들이 지금 이온이 되었을 때 그 이온의 반지름 비교해보면 확연히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음이온의 반지름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자, 음이온의 경우는 어떤 원소들이 주로 음이온이 잘 되냐면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비금속 원소들은 금속 원소하고는 다르게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하지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애들을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비금속성 이렇게. 자, 대표적으로 염소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번호 17이죠. 최외곽에 전자가 7개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전자를 하나 얻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 껍질 안에 전자가 원래는 7개였는데 하나가 추가되면서 전자갈 간격이 아무래도 좁아지겠죠? 그러면 반발력은 커지겠고 그러면 전자들의 이 반발력 때문에 이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양성자 수가 원래 17개였어요. 전자가 원래 원자는 17개인데 이온이 되면서 1개가 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이와 같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전자 껍질 수는 여전히 3개고요. 자, 유효 핵전하는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이와 같이 5.8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전자를 세게 당길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지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7쪽 원소들의 경우 이와 같이 이 원자들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온이 되면서는 다음과 같이 전부 다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총 정리해서 비교해서 보면 자, 여기에서 1족과 2족에 있는 원소들이 대표적인 금속 물질들이고 16, 17쪽 산소와 플루오린족에 있는 애들이 바로 비금속 원소들입니다. 즉 얘네들은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리튬 이온으로 바뀌어버리면 껍질이 하나가 제거되고 다음과 같이 작아지더라. 자, 나트륨 원자는 리튬보다 껍질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 껍질 2개, 껍질 3개죠? 원자가 근데 얘는 1개로 됐죠. 나트륨은 껍질 하나가 벗겨지면서 껍질이 2개가 됩니다. 줄어들죠. 껍질이 4개였는데 3개로 줄어듭니다. 반지름도 줄어들죠. 자, 원자는 아래쪽 주기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반지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온은 어쩐가요? 같은 족에서 이온도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2족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2족은 전자를 몇 개 잃느냐? 얘는 1개 잃었다면 얘는 전자 2개를 잃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껍질이 2개 있다가 1개로, 3개 있다가 2개로, 4개 있다가 3개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반면 16족 비금속, 17족 비금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였는데 얘는 전자를 2개 얻었어요. 2개 얻어. 얘는 전자를
한 개 얻었어요. 한 개. 자, 그럴 때 반지름의 사이즈가 갑자기 훅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껍질수의 변화는 있나요? 없습니다. 여전히 얘네들은 두 개. 얘네들은 껍질수가 얘도 두 개. 하지만 전자가 두 개씩 늘어나면서 원자보다 이온이 반지름이 커지더라. 플루오린도 마찬가지. 한 개가 얻어지면서 껍질수는 동일하나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금속 원소 중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의 사이즈는 작아지고 있고요. 자, 비금속 원소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원자 반지름이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따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등전자 이온. 무슨 뜻이냐? 전자가 개수가 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 여기에 있는 금속 원소들. 자, 비금속 원소들은 원래 전자를 얻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얘는 원자 번호가 16번이고요. 얘는 17번, 얘는 19번, 얘는 20번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맨 처음에 전자수가 16개 있었겠고 17개, 19개, 20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자를 2개 얻었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가 돼버리냐면 18개가 되고요. 얘는 전자를 하나 얻게 돼서 18개. 얘는 전자를 하나 잃게 돼서 18개. 얘는 전자를 2개 잃어가지고 18개가 됩니다. 근데 핵전하는 얘는 16에서부터 이렇게 20까지의 핵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자의 개수가 18개씩으로 모두 같기 때문에 이런 이온들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들을 이온 모형, 부호의 이온 모형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사이즈가 나타납니다. 왜냐? 전자의 개수는 동일한데 얘는 핵전하가 16이고 얘는 핵전하가 20인 거예요. 핵전하가 커지면서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핵전하만 커지니까 뭐가 월등히 클까요? 유효 핵전하가 월등히 크겠죠? 유효 핵전하가. 그렇기 때문에 이온의 반지름은 더 핵전하가 센 칼슘이 더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지름의 감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등전자 배치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족과 주기에 따른 이온 반지름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2주기에서부터 5주기까지 원소들이 나와 있고요. 각각 모두 이온에 대한 반지름들이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등전자이기 때문에 2주기에 있는 비금속과 3주기에 있는 금속, 3주기에 있는 비금속과 4주기에 있는 금속, 이와 같이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가 선생님이 잘라서 이쪽에다 보내봤어요. 즉, 여기에 나트륨이 가서 이와 같이 비교해 본다면 이쪽에 있는 이 녀석들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등전자 이온입니다. 등전자. 이쪽에 있는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등전자 이온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의 개수는 얘네들이 모두 같다. 하지만 핵전하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껍질수는 이쪽에 있는 애들은 2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고 총 10개의 전자들을 가지고 있지만 반지름은 다음과 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3주기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 3, 4주기에 있는 비금속과 4주기에 있는 금속도 마찬가지로 껍질이 3개씩 있고 얘가 핵전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중에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이 어떤 주기적인 성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토의방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연습장에 잘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두 번째 원자와 이온의 주기성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